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2월 8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예, 오늘 12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큼이나 또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고, 게다가 지금 펼쳐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봤었을 때, 참 암담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사실 흐름들로 이어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일단 가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각보다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갑자기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그리고 또 불안하고 그리고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에마다 여러 가지 또 마인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뭐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참 격동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상황 쪽에서 투자는 무슨 투자야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겠는데 그냥 간략하게 그리고 또 최대한 뭐 정치 얘기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예, 그리고 또 그만큼 현실에 얼만큼 많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다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정치 리스크까지 주가가 이제 쭉 하락하다가 이제 낙폭을 좀 키우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 같은 변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날 당장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걱정한다 그래봐야 월요일 날 어떤 변화가 뭐 바뀔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첫째는 정치 리스크는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강한 충격이다. 이런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강한 충격.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치 리스크가 딱 끝나기 위해서는 정리가 돼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벤트가 거의 끝나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혹시나 저희가 기다렸던 게 이번 토요일 날 혹시 그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탄핵 쪽으로 가는 흐름들이 나왔었으면은 조금 더 월요일에 안정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니죠. 그래서 질서 있는 탄핵 쪽 특히 뭐 여당이 다시 뭐 내각과 함께 내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함께 그냥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쪽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을 주게 되면은 대통령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직무 정지 그리고 또 임기를 단축시켜서 뭐 개헌까지도 바라보면서 국정의 운영을 불안감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쪽인데 야당은 절대 반대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야당은 지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약간 되게 격정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예, 약간 좀 울컥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런 현상 쪽에서 이제 이런 복잡한 국면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빠르고 질서 있게 이어가는 변화는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시장이 버텨되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불안을 빨리 잠재울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일단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 여당 쪽과 야당 쪽의 대립이 아직까지는 지속된다는 쪽에서는 투자 심리도 그렇고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월요일 날 시장의 실방 매물과 함께 지금 국면 쪽이 어떤 국면이냐면은 약간 추가로 2억이 이런 것처럼 지난번에 나왔던 요 자리 쪽을 2400선 전후 쪽을 일단 추가 충격이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단 그 개인 쪽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못 참겠다, 못 살겠다라고는 실망 매물이겠죠. 금요일과 똑같이 그래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좀 됐고 월요일 날은 혹시나 주말 사이에 변화가 나와서 좀 반전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그건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커지면서 주식들 던지는 모습들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게다가 당장 외국인들도 변화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은 외국인들 시각은 여전히 약간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정치적 리스크 나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그냥 좀 한국은 뭐 괜찮아 뭐 그냥 뭐 큰 시스템 리스크를 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아예 우리가 잘 팔았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되게 부정적인 코멘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 기조가 유지될 거고 그렇게 크게 충격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게다가 개인들 실망 매도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출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요. 네, 그런데 이런 쪽에서 그럼 마냥 손 놓고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은 선물로 매수를 잡아가는 구조가 일단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기가 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인들은 파생 쪽으로 특히 이번 주 12월 9일, 9일, 10일, 11일, 12일이죠. 예, 12월 12일, 12, 12, 4태. 어우, 이것도 또 기분 나쁜 숫자긴 한데, 예. 이런 쪽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그때를 노리면서 약간 포지션을 아래에 밀려 내려가는 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밑에서 크게 출렁임을 그냥 같이 손절로 매도로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쪽들은 어느 정도 시각이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개인들 중심의 매도세란 실망 매물이 좀 커진다는 점, 요거를,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아마 그동안 금요일 날도 좀 터치하다 보니까 신용 잔고죠. 신용 쪽에서 약간 좀 미스가 난 부분들, 그래서 그거를 현금을 갖고 와서 메꾸겠느냐,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냥 들어서 못하겠다 쪽에 대한 약간 시장에 대한,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배신감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밀리다 보면은 신용을 메꾸지 않고 그냥 청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적어도 월, 화요일 정도쯤에서는 신용이 급감하는 모습들 쪽으로 아마 신규는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쪽에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어차피 개인 쪽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냥 두느냐, 그냥 뭐 같이 투매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급하나락에 동참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반대 전략이 낫겠다는 쪽을 계속 또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해외 IB 쪽에서 투자 의견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거 골드만삭스 변동성 정세가 계속 지속될 거죠. 결국은 그겁니다. 불확실성을 계속 고려할 때, 그러니까 즉 이게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내년에 대한 시각을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 내년에 강달러 관세 불확실성 이런 미국발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한국이 과연 잘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들을 좀 길게 담고 있는 내용들이고, 모건 스탠리도 일단은 뭐 변함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주식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는 쪽인데, 단기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모건 스탠리도 장기적인 관점 쪽에서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고, CLSA는 뭐 그냥 망둥어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주식 적극 매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 CLSA는 참고로 한국의 지난 뭐 공매도 쪽에서 불법 공매도 가장 많이 한 쪽이고, 그냥 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공매도 공고 쪽으로 나오고 있고, 바클레이스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 취약하다, 그리고 또 불확실성, 외국인 자금 흐름과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해외 시각들이 과거에는 뭐 지금 그 투자 의견들이 과거의 신용평가사, 신평사들 같은 경우도 일단 큰 그림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무디스나 S&P나 피치 모두 다 얘기하는 거는 당장은 이상 없을 건데 계속되기 시작하게 되면 니네 이렇게 높은 등급 AA급 무리 못 줘 라는 쪽으로 대한 언급이 살짝 나오다 보니까 모든 외국인들은 지금 시각들은 약간 경계감이 좀 더 있다라는 쪽,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쪽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불안한 거죠. 이걸 얼만큼 빨리 정리를 하고 좀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이럴 때 지금 F4, 그러니까 금융당국 내 쪽에서 다 이제 지금 시장을 주시하겠다라는 쪽의 입장이고, 바로 언제든지 증환펀드 가동할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걸 가동하는 조건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 첫 번째 환율이 급하게 변화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또 채권금리가 팍 뛰어서, 한국의 채권금리 원래는 금리를 인하 쪽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금리도 떨어진 게 맞겠죠. 근데 이런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팍 튀는 가운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불안한 시장에 대한 조건들로 봤었을 때,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거기다 증권펀드 10조 대기하고 있다 한쪽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증권 시장을 잡아주게 되면 심리가 안정이 돼요.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채권이나 더 큰 환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쪽에서 어느 정도 충격이 왔을 때 시장과 함께 변화를 딱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월요일 날부터 낙폭이 커진다.
이거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또 하나의 주축이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환율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오냐면은 지금 흐름 보게 되면은 환율 볼까요? 이 환율 보게 되면 지금 달러는 지금 현재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어느 정도 달러 강세가 멈추는 약간 좀 완화되는 국면까지 갔어요. 이럴 때 원화가 좀 자리를 차지하고 제자리로 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쪽인데 지금 원화를 보게 되면은 엔화가 왜 나오죠? 예, 원화를 보게 되면은 지금 흐름들이 오히려 튀어버렸어요. 위쪽으로 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감을 지난주 여고에서는 많이 반영했다. 그래서 지난번 고점을 1427원인데 거기를 살짝 터치했다. 근처까지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거 월요일에 또 타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간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거 위쪽으로 탁 갔다가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열어놓고 얼마까지 갈 것이냐. 근데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과거에 나왔던 수치가 1445원, 1400원대 중반대까지 터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 그러니까 즉 코로나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었을 때 그때 국면이거든요. 거기까지 맞먹는 급의 지수는 먼저 그 정도까지 어떤 하락세가 지어지다 보니까 환율도 그게 좀 이 정도 터치는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1,400원대 중반대 여기가 강하게 돌파하는지 갔다가 찍고 내려오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한번 볼까요?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은 약간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가 이탈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죠.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 그 금리 인하 때문에 쭉 밀렸어요. 밀렸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를 좀 이거 불안한데 그러면서 이게 딱 턴해서 약간 2.9 정도까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이것도 금융시장이 불안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럴 만큼 잘 조절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펀드 10조 그리고 또 채권과 여러 가지 금융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게 40조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쪽에서 적어도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갔다가도 내려올 수 있고 환율도 아까 1450원대 쭉 시도했다가도 내려올 수 있고 이런 쪽에 대한 변화에 대한 조짐들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자 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입니다. 예, 그러면 시장의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돌릴 수는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게 이제 충격이 실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 또 이제 추가로 뭐 11일인가요? 이때 또 탄핵 관련된 쪽도 시도하겠다라는 쪽으로 약간 좀 몰아치는 야당 쪽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또 될 때까지 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계속 불안감은 조금 조성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처음 타격이 제일 큰 거고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출렁임이 나고 하더라도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소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계속 이러다가 한제 목요일 날 선물옵션 정지 만기일 쪽에서 외국인들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보고 아마 다음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단기는 그렇다고 이제 벗어났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나 이제 이런 매물 압박이나 이런 것들 딱 벗어나고 좀 턴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약간 1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 기조를 쭉 한번 보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기입니다. 중기로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정권과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실망들이 이제 차기 정권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겠죠. 뭐 탄핵이 되든 아니면은 직무정지를 빨리 해서 하야하든 내려오든 그래서 다음 정권으로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차기 정권이 시장이 그렇게 친시장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야당의 성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야당의 성격은 그냥 몇 가지만 보게 되면은 신재생에너지 쪽 강하게 또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고 반대로 원전 쪽은 별로 안 좋은 쪽으로 볼 텐데 원전은 지금 글로벌은 또 대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다고 원전 쪽을 뭐 다시 돌린다고 하기에는 또 많은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래서 대세를 그냥 무너뜨릴 것인가 이건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친기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서민 쪽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기본소득 30만 원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지역 화폐 뭐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또 내용들이 나오다 보면은 물론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약간 그 세금을 더 걷어서 그리고 이쪽을 나눠준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전반적인 모습들이 그러면은 친기업 쪽 약간 좀 그런 쪽 이거 뭐 제가 뭐 야당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에 대해서 좀 활기가 차서 소비를 늘려주는 쪽으로 보긴 볼 수 있겠지만 이 자체적으로 성장률까지 고려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약간 그렇다고 뭐 보수가 이번 여당이 친기업을 뭐 확 드라이브를 건 것도 아닙니다. 그런 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저성장 쪽으로 자리를 잡는 기조와 함께 이게 같이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재정을 계속 풀겠죠. 재정을 확대로 나가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환율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워낙 약세를 계속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가능성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드린 게 달러 중심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여기서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안정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다음 정권이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과 함께 빠른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건 단기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시장의 반응은 어차피 야당의 정책들을 쭉 봤었을 때 재정 확대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그렇게 갑자기 정부에서 돈을 주네 너무 고마워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있는 쪽에서 약 한 30만 원이 얼만큼 그 전 국민 쪽에 들어가는 게 비중을 얼마나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쪽이죠. 돈을 풀다 보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환율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달러 표시 자산에 계속 관심 갖고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질서 있게 그나마 빨리 좀 끝내자라는 쪽들이 첫 번째.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저점 확인할 수 있겠다. 중기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나와서 다음 정권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여전히 이런 거시 정책적으로는 약간 좀 불안함이 있겠다라는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점진적 매수 가능합니다. 지금 추가로 하락한다. 근데 이거를 자리 잤으니까 그냥 다 사 이렇게 들어가자 이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조금 비중을 늘려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20-30% 정도는 지금 현금을 꼭 챙기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막 밀리다 보니까 다 사고 현금 들어오고 물론 혹시나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 그러면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를 해주시는 거 좋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추가 하락 때 이걸 쓰겠다. 그래서 이거 들어갔다가도 뭐 이게 쫙 밀렸다고 어떡하나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딱 턴해서 확인돼서 여기 싸게 산 게 혹시나 빠르게 5에서 10%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가용했던 자금부터 똑같습니다. 예전에 이거 저희가 대응 전략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고요. 마통 선생님, 네,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느 정도 좀 들어와서 55일선이 여기도. 근데 그 정도까지 들어올지 제가 보기에는 안정 찾으면 여기까지 들어와요. 폭이 얼마큼 커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이 정도까지는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항상 그랬어요. 위기나 충격이 나와서 단기 강행 메리트가 커졌다 그러면 일단 찍고 돌아가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최소 저점에 잘 사게 되면 이번에도 10%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번에 얼만큼 이런 질서 있는 모습들이 나오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은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일단 보시면서 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적절한 현금 비중 왜냐면 이게 월요일이 저점이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대응했다라고 해도 한 10% 정도는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왜냐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신용잔고가 정리가 되는 관점 쪽에서 또 한 번 더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를 또 한 번 체크를 하는 관점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쪽에서 추가로 그러면 신용잔고 때문에 한 번 더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현금 비중은 추가로 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아니면은 이번에 다 썼어. 그러면 추가로 혹시 현금 들어올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다 써도 되겠지만 그런 게 없는 관점 쪽에서 현금은 너무 다 올인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고민한 게 그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위축된 국장만 좀 손절해서 지금 미장으로 가야 되냐? 이게 아니고요. 지금 꾸준하게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30% 계좌가 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서 만약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도 미장하고 코인하고 김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긴 가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혹시나 조목별로도
이거는 좀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마이너스 30% A라는 종목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탄력이나 가망성이 별로 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A, B, C, D 내가 B, C, D는 참겠어. A는 못하겠다. 이건 조정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라도 정리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와 변화를 만들어 놓은 거 차라리 찬성입니다. 저는요. 장기적인 관점 쪽에서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내년까지 그리고 또 트럼프 시대로 들어갔었을 때 한국이 과연 잘 그러니까 트럼프를 구워 삼고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대로 누릴 것이냐 거세일 것 같습니다.